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는 몇 가지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증상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과연 단순한 감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을까요?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유독 덥지 않다거나, 오히려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에어컨 바람이 싫어 사무실에서 유독 긴 옷을 입고 계신다면 주목해 주세요. 또 충분히 잤는데도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특히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졸리다면 이건 역시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살이 자꾸 찌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식습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체중계의 숫자가 꾸준히 올라간다면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유독 건조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나요? 로션을 듬뿍 발라도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빗질할 때마다 많은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이 역시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기분이 자주 우울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의욕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이것 역시 단순한 우울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자주 있나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아프고 뻐근하다면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감기나 일시적인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는 질환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입니다. 목 앞쪽 가운데 목젖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무게는 약 1015g 정도입니다. 나비 모양으로 기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죠.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갑상선의 주요 역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며 장 운동을 돕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즉, 우리 몸의 에너지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이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이 정상보다 낮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에너지 관리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통계를 보면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68만 명이 넘는 환자가 있었고 이는 2018년에 비해 22%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5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로와 쇠약감입니다. 이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 동안 졸음이 심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체온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체온이 낮아지고 추위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추위를 많이 타고 땀이 잘 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덜 덥다고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건조한 것도 이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셋째, 식욕 감소와 체중 증가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식욕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도 체중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갑상선 기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피부와 모발의 변화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피부와 모발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한 모발이 건조해지고 쉽게 부서지며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근육통과 관절통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근육과 관절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관절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갑상선 기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아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우울감과 기분 변화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울증 같은 정신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욕 저하,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죠.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다면 갑상선 기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소화기 증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위장관의 운동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평소보다 배변 횟수가 줄어들고 변비가 지속된다면 이 역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월경 이상입니다. 여성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은 생리 주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주기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월경 패턴을 경험한다면 갑상선 기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째, 목소리 변화입니다. 갑상선은 목 부위에 위치해 있어 성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쉽게 쉬거나 평소보다 낮아진다면 이 역시 갑상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열째,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지질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갑상선 기능도 함께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갑상선 기능 검사, 자가면역 항체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TSH, T4, T3 등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이 검사들은 갑상선의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가면역 항체 검사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검사에서는 항갑상선 과산화 효소 항체와 항티로글로불린 항체를 측정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의 크기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갑상선의 이상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로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약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레보티록신입니다. 이 약은 체내에서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대체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초기에는 약 6에서 8주마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으며 약제의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적절한 용량이 결정되면 검사 간격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들께 당부드립니다.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호르몬제 복용을 꺼리지 마세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로 분류됩니다. 오히려 임신 중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태아의 뇌 발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요오드 섭취를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 해산물, 유제품 등을 통해 적절한 양의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비타민 D, 셀레늄, 아연 등은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다양한 과일, 채소, 단백질 섭취를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다섯째,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세요. 일부 화학물질은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가면을 쓴 질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다른 질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노년층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일부 음식들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울증과 매우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울증으로 오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갑상선 기능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율을 낮추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요오드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요오드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요오드 섭취가 중요합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갑상선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질환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인과 치료법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감기라고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